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25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범야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지난주 상당한 고비를 맞았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맞았고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충돌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봉합이 될지 또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6시, 오후 6시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입당 문제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입당 문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지 그 문제인데 식사 끝나고 바로 발표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좀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제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 없으면은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과의 만찬회동 앞두고, 물론 이준석 만찬회동 앞두고 발표된 것은 아니고 다음 주부터 아마 내일부터 심기일전을 하려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의지가 읽히는 그런 발표가 하나 있었죠. 캠퍼, 윤석열 대선 캠퍼 명단이 1차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찬발적으로 명단이 발표가 된 적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어떤 조직을 갖추는 대선 캠퍼 조직 진용을 갖추는 그 명단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퍼 명단 이름은 국민 캠퍼입니다. 국민 캠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민의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의 선거 캠프를 만든다. 이 취지라고 합니다. 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발표된 명단들을 쭉 보니 일단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 출신 성분이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물론 보수 우파 중심입니다. 지금 탈진보까지 같이 아우른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탈진보. 그런데 아직 탈진보는 오늘 1차 명단에는 보기는 어렵지만 보수 안에서도 보수 중도 안에서도 그동안 각 진영별로 나눠져 있던 각 계파별로 나눠져 있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한쪽에 좀 치우친 감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의 선거 캠프 만든다. 이 취지가 일정 부분은 부합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이 정책총괄은 그동안 일을 해왔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그동안 또 쭉 이마 캠프에서 활동을 해와서 이마 빌딩에서 그래서 정책총괄을 하면서 캠퍼의 좌장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정무총괄, 실제로 정치 경험이 있고 여의도 정치, 이준석이 이야기했죠. 여의도 정치를 멀리 하면은 실패한다. 안철수처럼. 그렇게 하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 여의도 정치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 따로 있느냐 이렇게 발끈했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의도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전직 국회의원이 5명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정무총괄을 맡고 또 상황실 총괄 부실장을 같이 겸임을 하는 사람인데 신지호 전 의원입니다. 원래 학생 운동권 출신이죠. 운동권 출신인데 사상 전향을 했었고 그래서 뉴라이터 운동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뉴라이터 운동을 했고 그 활동을 하다가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총선에서 막강한 김건태 전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었는데 나경원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주방송 그 사태도 음주방송으로 인해서 대변인직이 사퇴하고 이런 전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활발하게 시사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이계로 분류가 되죠. 여러 국민의힘 계열 소속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친이명밖에 친이계로 분류가 됩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그런데 지금 정무총괄을 맡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X파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신지호 전 의원이 본인이 기고하는 어떤
그 주간지의 기고문에서 윤석열 X파일이 국회에 돌아다닌다. 이렇게 윤석열 X파일의 존재를 처음 거론을 했는데, 자, 그때부터 윤석열 전 총장 쪽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좀 우연의 일치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 정무특보는 이학재 전 의원입니다. 상근합니다. 이막 빌딩에 상근할 텐데, 정무특보의 이학재 전 의원은, 원래 친박계였습니다. 친박계였는데, 이 탈박을 했죠. 탈박. 친박계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탈박이라고 하는데, 그때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대권주자죠.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워서 그때 바른미래당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상당히 중진이죠. 이학재 전 의원. 그래서 유승민계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이학재, 그리고 뉴라이터 출신의 신지호, 그리고 또 상근 정무보좌역이 또 새로 만들었는데, 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갔죠.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입니다. 국회의원은 하지 않았고 과거 한나라당 사무처 공채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 조직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당을 하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나중에는 결국 어떤 당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니까는 당 조직에 능한 조직부총장을 지낸 한나라당 사무처 공채 출신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상근 정무보좌역에 임명을 했고, 김경진 전 의원 기억나실 겁니다. 김경진 전 의원 광주 출신이고 국민의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을 했죠. 그리고 21대에 국회에 진출에 실패를 해서 다시 시사평론을 하는데, 그 전에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했고 검사 출신입니다. 시사평론도 했고, 최순실 게이트 특검할 때, 그때 생중계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막 몰아칠 때, 특검할 때, 그때 이 김경진 전 의원이 상당히 언론을 많이 탔죠. 그 김경진 전 의원이 역시 상근 대외협력특보가 됐습니다. 대외협력특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외부 인사 영입, 수요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겠죠. 대외협력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의 국민의힘의 입당 문제, 이런 것도 맡을 것 같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었던 이 국민의당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와의 이른바 철석연대, 윤석열 안철수 연대, 이 방안에 대해서도 좀 김경진 전 의원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은 부산의 박민식 전 의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경선에 나왔었죠. 박민식 전 의원, 검사 출신이고 부산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역시 친이명박계로 분류가 됩니다. 청년 특보에는 장해찬 시사평론가,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을 한번 수행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장해찬. 그리고 대변인단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대변인단 보면은, 대변인의 김병민 그 시사평론가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구의원을 했고, 또 시사평론 TV에 많이 출연하죠. 김병민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변인 외에 수행 대변인을 또 2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 이도, 변호사 출신 이두아 전 의원,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 두 사람을 수행 대변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디 외부 활동을 할 때마다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수행 대변인, 남녀 각 한 사람씩 수행 대변인이 윤석열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대변인단을 강화를 했는데, 이두아 전 의원 역시 친이로 분류가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 출신이죠. 자, 이래서 보면은 이 초기에 선거 경험이 별로 없는 참모들을 주변에 포진을 시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일어났다고 하고, 이준석에게 지적도 받고, 일종의 지적도 받고,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동훈 대변인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나서 윤석열의 입당 관련해서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서로 말이 어긋나서 뭐 정정을 하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그리고 이동훈, 장예찬 두 사람이 또 의견 차이를 노출한 적도 있습니다. 이동훈이 장예찬에게 지지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또 좀 논란이 됐었고, 뭐 그 다음에 이동훈 전 대변인은 이 어떤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 입건이 된 이 상황이죠. 그래서 초기에 혼란했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어쨌든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전원 정치를 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교롭게도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여의도 정치와 거리 두면 실패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전부터 이 구성을 해왔겠지만 결국은 이런 여의도 정치와 친숙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발표한 사람들과 당내에 이미 윤석열 계보가 형성이 되고 있죠.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와 맞서서 힘겨루기를 했던 그 좌진석, 우성동, 정진석, 5선의 정진석, 4선의 권성동, 그리고 3선의 장제원 이런 의원들이 포진을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이런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다 친이계입니다. 친이명밖에.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지만 주로 친이계가 윤석열 주변에 포진을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친이계, 친박계가 있었죠. 친이계, 친박계가 완전히 앙숙이었는데 지금 친박계 쪽에서는 체제형 쪽으로 좀 가는 그런 성향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또 탄핵에 책임이 있다. 윤석열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체제형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반대인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친이계 쪽이 여기 좀 포진을 하는, 윤석열 주변에 포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나중에 이 체제형과 윤석열이 맞수 대결을 벌이게 되면은, 물론 다른 뭐 주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맞수 대결을 벌이게 되면은 과거의 친박, 친이가 다시 또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면 우려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했죠. 친이계를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친이계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삼지 않고 윤석열의 주변에 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보면 좀 그렇습니다. 자, 이 특징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캠프 구성 특징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특징은 5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친이계가 상대적으로 많다. 신지호,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은 신지호, 또 수행 대변인 이두아, 또 박민식, 자, 이런 사람들, 기획실장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다 친이계입니다. 이 세 사람이 친이계고, 이학재, 이거는 여기도 탈박, 박근혜 쪽에서 탈박을 해서 유승민계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리고 김경진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쪽과 가까워. 자, 이런 상황에서 친이계가 어쨌든 많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에서 일했던 사람도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또 함경호 조직부총장, 윤희석 대변인. 물론 이 사람들은 뭐 김병민은 제외하고, 김병민은 원래 비대위원을 했으니까는 김종인계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근데 나머지 2사람은 결국은 뭐 당에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계라고 부르긴 그렇습니다. 김병민 같은 경우는 김종인이 극구 반대했었으면은 내가 캠프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보내서 왔다. 또 그렇다면은 이 캠프 안에서 이 대변인이지만은 이 김종인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반기문 전 총장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관을 너무 중요 포스트에 앉혔다.
외교관 중심이다. 본인이 외교관 출신이라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윤석열도 너무 검찰 출신만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하죠. 근데 오늘은 일단 검찰 법조인 출신이 3사람입니다. 그중에서 검찰 출신이 2사람, 김경진, 박민식, 그리고 이두화 대변인은 이 변호사 출신이죠. 자, 그리고 이 대변인단이 이렇게 많이 포진을 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3사람의 대변인이 있는 것이죠. 김병민 대변인, 이두화 수행대변인, 윤희석 수행대변인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상록 대변인도 같이 계속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변인이 4사람이 되는, 그러니 얼마나 이 언론과의 소통 필요성을 느꼈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변인뿐이 아니라 밑에 부대변인도 있습니다. 자, 언론과의 소통 필요성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 본인이 어떤 말을 하면은 윤석열이 막말 프레임을 막 씌우죠. 막말 프레임. 대구에 가서 했던 말들, 뭐 밀란, 뭐 이런 말들, 뭐 주 120시간, 뭐 이런 말들. 본인 뜻이 그게 아닌데, 그것을 왜곡을 해서 막말 프레임을 막 씌우니 그것을 대신 이 방어를 하고 해명을 할 대변인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막말 프레임, 또 본인의 의중과 다르게 뭐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대변인을 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색깔의 인물로 캠프가 구성이 됐는데, 캠프가 확대가 돼도 뭐 이런 기조는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하나 좀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무 친이계 위주로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반대작용으로 이 친박계들은 최재형 쪽에 또 갈 수가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안에서도 과거 친박계가 많죠. 최재형 쪽으로 쏠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은 또 친이계 출신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윤석열에게 쏠리고 그러면은 친이 친박 그 극한 대립이 다시 또 되살아날 가능성, 그 부분은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